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오늘부터 약간 새로운 코너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약사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게스트, 저랑 지금 25년 지기 친구이기도 하고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사람들은 정형외과가 뼈와 관절만 보는 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정형외과는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란 저에게 도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권입니다. 제가 앞으로 간간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적인 얘기,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해서 이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 네. 김 원장님한테 정형외과란? 정형외과란 저에게 도전입니다. 도전. 와, 어떤 도전? 거창한데? 네.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된 지 한 15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예. 정형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정형외과는 참 영역이 넓다. 영역이 넓다. 예. 정형외과에서는 뼈만 보는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사지에 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힘줄도 있고. 보통 이런 손상들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하는 그런 과가 정형외과죠.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예,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범위가 넓은데 어떤 도전? 어떤 도전인가요?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약사님. 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언어역을 항상 공부해야 될 영역이 많고 증상도 다양하고 또 최근에는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수술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대학병원 트레이닝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지식, 치료 방침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도전해야 되는 학문이다. 그런 의도에서 도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따로 논문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자들 보면서 또 경험을 쌓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기억나는 환자나 가장 그래도 내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보람됐었다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환자가 생각이 나요. 좀 특이하고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가 있는데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사람. 환자분 자체가 한국에 수술을 하러 오신 거였죠. 왜 러시아에서 안 하고? 그분이 한국에 오신 계기가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네네. 이제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모시고 와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병원에.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사할린 동포는 아니었죠. 근데 아니고.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죠. 한국에 어느 병원이 여기 가서 수술 많이 한다더라, 잘한다더라. 한국의 의술이 러시아에서도 유명한 거네. 그렇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일단은 8개월 동안 휠체어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거기에서 허리,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저기서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가장 주증상이 엉덩이 통증이었거든요. 엉덩이 통증. 근데 협착증에서 엉덩이 통증이 많이 오거든요. 여러 군데 했는데 이분이 계속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아파서 걷지를 네, 못했어. 근데 이제 그분이 그쪽에 소문을 듣고 한국에 한국에 오신 가야겠다. 거죠. 한국 가야겠다 해갖고 오셨어요. 제가 직접 본 환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허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입원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병력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허리 엑스레이랑 허리 MRI를 찍고 이제 허리 수술을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전 제 환자 안 했지만 이제 러시아 분이 와서 저희 병원 수술한다니까 이분이 어떤가, 그분의 엑스레이랑 MRI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봤어요. 우연히.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분이 협착증 물론 심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보통 허리를 찍잖아요. 그쵸. 허리를 찍으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면은 또 여기 고관절 요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골반 아래까지. 골반 아래까지. 네, 그래서 고관절이 일부가 보여요. 네, 정면 사진에서 고관절을 따로 찍진 않아도. 네. 근데 고관절 사진에서 고관절 골절이 보이는 거예요. 네. 다른 분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른 분들도 봤을 거 아니야, 엑스레이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 봤는데 허리만 집중해서 봤겠죠. 근데 그 밑에 부분에서 고관절 골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환자를 다시 봤죠. 이분이 진짜 허리 문제인지 협착증이 심한데 이분이 고관절 때문에 지금 못 걷고 있는 건지 어디가 주 증상인지를 봤어요. 뭐 이제 신체 검사도 하고 했죠. 이분은 고관절 증상이 주 증상이었어요. 못 걷는 게 척추협착증보다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걸었던 거네. 네. 그걸 러시아에서는 발견을 못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때 당시에 생각은 이제 고관절을 왜 몇 개월 동안 못 봤을까. 한 가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고관절 골절이 있을 때
이렇게 근만 살짝 가갖고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거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엉덩이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고관절은 여기 사타구니 쪽 통증을 사타구니 쪽. 주로 호소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 체격도 좋으시고 하니까 엉덩이 통증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던 거죠. 아마도 처음에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거가 이제 엑스레이상이 잘 안 보였을 가능성.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연하게 이제 점점 이제 골절면이 이제 그래도 8개월은 좀 심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제가 이제 다시 저한테 환자가 이제 오셔가지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죠. 허리 수술은 하지 않고 허리 수술 안 했죠. 허리 수술 안 하고 안 하시고 인공관절 수술해서 한 입원을 한 3주? 3주. 네, 총 한 입원을 3주 정도 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가실 때는 목발 짚고 나가셨죠. 네. 이거도 저기 네. 국뽕? 국가의 위상을 높여준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세계적인 위상만. 근데 우연찮게 어쨌든 근데 그분은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이제 못 걷다가 이제 걷게 됐으니까. 그래서 기적을 본 거네. 왜냐면 허리 수술을 했다고 해서 여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또 계속 뭔가 건강 안 좋았겠죠. 네. 근데 이런 어쨌든 그런 이제 수술 케이스도 많았을 거고 이제 현재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가 된 거죠. 네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정형외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서 이제 들어간 과고 네. 수술이 주인 과죠. 외과잖아요, 외과. 네, 그래서 수술도 많이 했고 정형외과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환자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요? 정형외과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꼭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10% 훨씬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 뭐 수술을 하냐 마냐를 고민하는 거가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가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주변만 봐도 조금 안 좋으면 병원에서 시술하라고 했어 또는 수술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진단 말이죠. 허리 디스크는 수술에 적응증이 명확하게 있어요. 수술을 뭐 째서 할 수도 있고 네네.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안에 카메라를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수술의 개념인 거죠. 보존적 치료, 통증 조절이 안 돼도 심한 정도. 또 한 가지는 너무 디스크가 심하게 신경을 누르면은 신경 증상이 나타나요.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힘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늦춰지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의 장애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죠. 디스크를 제거해야지 꼭 환자가 나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통증. 그러니까 환자분이 얘기하는 뭐 허리 통증이든 뭐 다리 쪽으로의 방사통이든 뭐 저림감이든 통증 조절을 위한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약도 드실 수 있고 네.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신경 차단술이라고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차단을 한다는 게 이제 신경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심장 주변에 있는 염증을 차단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주사 약물을 주입하는 거죠. 그런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우리 그 목에 불편한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막 툭하면 잠잘못 자도 아프기도 하고 뭐 담이 오고 막 안 돌아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자주 목 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확실히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를 많이 하시니까 목, 어깨, 뭐 승모근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뭉치고 목이 뻐근하고 두통도 있고 목 아픈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날개뼈 쪽 통증도 많이 있고 팔에 내려가는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네. 이런 환자분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자세라고 보거든요. 서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앉아있든 머리를 목이 받치고 있죠. 받치죠. 그죠? 일자목 들어보셨죠? 일자목. 거북목 들어보셨죠? 거북목. 그러면 일자목은 뭐야? 이건가? 정상적인 목 형태는 이렇게 C자를 그리고 있어요. C자. C자. 네, C자.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이런 C자겠네. 이렇게 고개 약간 넓고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봐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C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C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역C자가 되는 거지. 머리를 어떻게 들고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원래 정상적인 C자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목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3, 4kg? 뭐 예를 들어 3, 4kg다 하면 이렇게 제가 1시간을 들고 있는 거랑 여기 이게 정상적인 목이에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이건 일자목. 일자목. 거북목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겠네 이게. 힘들겠죠. 이 목이 힘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목이 힘들다는 거를 근육이 알려줘요 저희한테. 뭉친다. 뭉친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힘들 수밖에 없죠. 내가 어깨가 자주 뭉친다.
두통이 있다. 두통도 다 결국엔 근육통인 거거든요. 다 이제 이어져 있으니까. 담이 자주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고개가 안 들어간다.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목 자세가 안 좋고 또 심해진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거죠. 결국 잠자고 일어나 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쨌든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가 그렇죠. 잘 때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지 잠잘 때 문제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네. 그쵸. 환자분들이 그게 이제 난 잠을 잘못 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날 잠을 그냥 원래대로 잔 거야 항상. 근데 그 전에 목이 뭔가 피로해져 있고 근육이 긴장돼 있다가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뭐 잠자리가 뭐 좀 불편한 게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육들이 확 이제 경직이 오면서 안 들어가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베개 샀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니 본인 아, 저는 지금 뻐근해서 저는 이제 엑스레이 며칠 전에 찍어봤거든요, 사실. 뭐야? 아니, 근데 어땠어요? 시자목이야? 자세는 시자목이더라고요. 일자목이라 이건 아니네. 목 이야. 형태는 나는 괜찮은데 이게 컴퓨터 하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대화하거나 이제 하다 보면 고개가 이렇게 나도 본능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픈 거지. 알았다. C자목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무거운가 봐요. 머리가 좀 크시니까 이제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아니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볼 때 머리 크기가 누가 더 커 보여요? 내가 더 좋았지. 아니 얼굴이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싸웠던 거야. 머리가 기냐, 머리가 넓냐. 네, 저희 그런 거. 약사님은 머리 통이 커요. 저는 약간 긴 편이잖아요. 둘 다 들은 게 많다고 생각하자. 본인의 목 상태 찍어봤잖아요. 네네.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인 것 같아요? 90점? 오, 90점? 상태는 사진 엑스레이 상에서는 괜찮아요. 뭐 MRI까지는 안 찍어봤지만 한 90점이고 제가 한 가지 운동법을 하나 추천드리면은 이 목이 자세가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C자가 되려면은 이게 머리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숙이는 것도 아니고 제끼는 것도 아니고 당기는 거 뒤로. 약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뒤로 당기는 거. 이중턱 생길까봐. 그래서 해보세요. 그렇죠. 요렇게 수평으로 뒤로. 이중턱 생겨.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하기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모발 선 있잖아요. 모발 선. 네. 여기다가 수건을 말아서 누워서 하셔도 되고 수건을 말아서 여기다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지겠죠? 네. 이렇게 누워서 이 수건을 머리로 누르는 거죠. 뒤로. 이렇게 제가 수건이라고 생각하면 밀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미는 거죠. 미는 운동을 저는 집에서 자주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자 뒤에 이제 머리 받침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누르는 연습을 많이 했죠. 이렇게 뒤로 가려는 근육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운동을 해보시라고 하면은 잘 못해요. 뭐 아프기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아프요. 근데 이제 통증이 막 심할 때 하는 운동은 통증이 심할 때 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기 직전까지만 살짝씩 계속 꾸준히 해주는 거네. 아니죠. 지금 내가 갑자기 심하게 아플 때는 이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네. 운동은 평상시 자세를 교정하는 거니까 평상시 해주는 거죠. 오늘 저희 긴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좋은 얘기 많이 했네요. 다 잘릴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 인간 김태관한테 건강이란? 타고나는 거다.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유전적인 부분이 크다. 근데 유전적인 부분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무슨 지병이 있으신 분이 있다. 지병이 있으시면 나도 관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 노력해야 더 챙기고.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발생률을 낮출 수 있겠죠. 다른 거를 신경 쓰지 말고 내 주변에 내가 지금 건강에 어떤 게 유의를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생각할 때 그런 부분부터 우선은 접근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타고나는 거다. 건강은 타고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 중에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